남덕현입니다.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에서 둔촌주공 레고랜드 사태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블룸버그도 주목한 둔촌주공 계약 부진된 레고랜드보다 타격. 우리 1월 17일 날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 계약 결과가 발표 날이잖아요. 엄청나게 이 규제 완화 속도를 빨리 막 내고 막 소급 적용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전매 제한이라든가 중도금 대출 이제 금지 12억 이상 금지를 풀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둔촌주공의 청약이 저조하니까 어떻게든 미계약만은 피하려고 굉장히 글쎄요. 약간 특히 저는 이 중도금 대출 막 소급 적용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청약이 나오기 전에 그런 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뭐 둔촌주공 청약을 하실 생각이 있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또 전세로 못 주니까 나는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되게 분통 터지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둔촌주공 청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조금 다른 지역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회가 좀 열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니까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지금 이 국토부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둔촌주공은 계약이 부진하면 한국 경제와 신용시장에 충격을 주는 부동산 침체를 예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동산 요즘 상황 안 좋으니까 뭐 부동산 침체인데, 이거는 지금 정도의 느낌인 거고, 블룸버그는 아마 한국 경제와 신용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분석을 그렇게 했냐면, 건설사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둔촌주공은 세계 최대 주거 재개발 프로젝트의 하나다. 여러분들은 약간 놀라시겠지만, 아니 무슨 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무슨 뭐 세계 최대 주거 프로젝트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막 몇천 세대 막 이런 아파트를 한꺼번에 짓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특유의 선분양 시장, 돈을 빌려서 짓는 이 선분양 시장이라서 가능한 건데, 그만큼 이제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아파트를 싸게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레고랜드 사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강원도에 있는 레고랜드에서 이제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뭐 중도 개발 공사인데 다 복잡하니까 그런 거 빼고, 레고랜드와 관련된 회사에서 이제 빚을 2,050억 원을 강원도가 대신 갚아주기로 한 어떤 채권 계약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거 돈 주지 않겠다, 기업을 뭐 회생시켜서 팔아서 주겠다, 뭐 이런 이렇게 지급 보증을 하는, 쉽게 말하면 돈을 바로바로 문제가 생기면 주기로 한 강원도가 안 준다고 하니까, 이때 막 금융시장이 놀라서 채권시장이 막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우량한 기업들 채권이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한국전력의 채권을 지나치게 많이 팔아서라는 이유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지금 뭐 주 내용이가 복잡하니까 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강원도는 한 달 만에 2,050억 원을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빚을 2,050억 바로 갚을게 라고 해서 줘야 될 돈은 바로 줬고, 정부에서 이제 너무 채권시장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결국에는 95조 원이라는 이 막대한 세금을 쓰면서 채권시장을 간신히 이제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50억 때문에 95조 원을 쓴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집행된 건 아니고 이제 이제 어떤 예산을 뭐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작년 말에 한창 안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경제의 어떤 신용도가. 그런데 블룸버그는 둔촌주공 계약이 부진하면 레고랜드 사태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왜 둔촌주공 계약 뭐 미분양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블룸버그가 말하는 건설사 부채 문제, PF 대출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집값이 막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오른다는 건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해도 팔린다는 얘기죠. 왜? 다들 집을 사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건설사, 시행사라고 하는데 그냥 건설사라고 할게요.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분양가를 비싸게 해도 완판이 되는구나. 막 다들 청약 로또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빨리 아파트를 하나라도 더 지어서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재건축 조합, 뭐 재개발 조합에 가서 우리 이거 아파트 빨리 짓자. 그러면 이제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 부동산 분위기 좋다. 빨리빨리 재건축해서 이거 팔자. 예를 들면 뭐 2020년, 19년, 21년 이때 막 완공돼가지고, 혹은 이때 막 청약 이제 분양했던 그런 아파트들은 뭐 당첨되면은 로또 5억 번다, 10억 번다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팔려 나갔잖아요. 비싼 분양가에도. 빨리빨리 재건축하자. 지금 물 들어왔다. 10년 동안 재건축 기다렸는데 뭐 반포주공 아니면 또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지금 잠실 쪽에 뭐 둔촌주공도 대표적으로 그런 예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라는 거는 왜 이 아까 블룸버그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 세계의 재개발 어떤 최대 규모의 주거 뭐 재개발 공사라고, 아파트 우리 둔촌주공이요. 왜냐하면 외국은 아파트를 건설사나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자기들 돈으로 지어놓고, 개발업자가 지어놓고 자기 돈으로 짓고 뭐 약간 대출을 받겠지만 짓고 나서 완공될 때쯤 이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돈이 뭐 아무리 이 회사가 돈을 뭐 자기 돈이 좀 있다고 해도 이거를 몇 년 동안 완공 때까지 끌고 가면서 은행 이자 막 내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이게 위험성이 크고 부담이 크니까 뭐 100세대, 200세대 뭐 한 동, 두 동, 세 동 요 정도, 아니면 이렇게 좀 저층으로 이게 저렴한 그런 형태의 아파트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분양 시장이니까 아파트를 짓기 전에 막 3, 4년 전에 먼저 분양을 받잖아요, 청약을. 그래서 그때부터 막 중도금을 계속 받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돈을 먼저 우리 청약자들한테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시장, 요즘 부동산 분위기 좋으니까 지금 뭐 한 여차저차해서 한 3, 4년 뒤에 이 아파트 만들어진다고 해도 빨리 최대한 청약하면 1, 2년 내로 청약 할 수 있게 아파트 빨리빨리 무너뜨리고 이주시키고 이제 철거하고 막 이런 작업 정부에서 그 승인 받고 이런 거 하면은 우리 돈이 별로 없어도 은행에서 막 돈을 많이 빌려서 일단 그 이자 낼 돈만 있으면 청약자들이 비싸게 분양가 사주니까 별로 돈을 안 들이고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둔촌주공처럼 막 15,000세대 이런 재건축 사업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라는 건 수천억 원을 이제 저축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은행 같은 데서 건설사, 이제 정확히 말하면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빌리고, 그거를 이제 조합은 사실 돈이 없어요. 다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 뭐 시행사에서 지급 보증을 해가지고 짓는 거야. 쉽게 말하면 건설사하고 시행사하고 조합이 우리가 그냥 이거 빨리 청약 완판 시켜가지고 돈 갚을 테니까 돈 빌려줘. 그 대신 그동안 이자는 어떻게든 우리가 낼게.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중간에 청약돼서 이제 막 그 청약 당첨자들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도 사실 그거 낼 돈이 없어서 또 이제 뭐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또 그 이자 낼 돈도 빌려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없는데 이제 막 짓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지금 잘 팔려서 들어올 거니까. 구조가 그래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제 은행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폭탄을 들고 있는 거예요. 폭탄을. 이거 우리가 청약 완판 해가지고 혹은 완공될 때까지 여차부차 한 60-70% 어떻게든 청약 계약 따내고 완공될 때 나머지 한 30-40% 더 계약 어떻게든 빨리 해가지고 이 돈을 못 갚으면 우린 다 죽는다, 이런 폭탄을 들고 이제 영끌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국토부나 정부에서 막 개인들 영끌 대출해서 투자했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업 자체가 사실 영끌이에요. 영끌 예측 막 투기에 가깝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은행은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망하니까 청약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은 청약이 잘 안 되면 은행에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돈 손해가 크니까 망하니까 이 청약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 때 우리 몇 년 동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둔촌주공도 그렇고 분양가 막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막 고분양가로 막 분양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분양가 결국에는 다 이 이득이니까 우린 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분양가를 높여서 청약자분들의 돈을 받아서 대출 갚을 거 갚고 남으면은 이제 조합도 돈을 벌고 뭐 건설사도 버는 거고 이제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이 좀 부족하면 그건 우리가 뭐 추가 분담금으로 내겠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분양가 이렇게 팍팍 오르면은 기존 아파트들이 그 가격 따라가는 거 아니냐,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겠다 하면서 이제 규제가 들어오는 거죠. 분양가 평당 막 2천만 원, 이것 때문에 둔촌주공이 몇 년 동안 싸우다가 지금 부동산 상승기 때 정부, 정확히 말하면 국토부와 이 뭐 허그에 에서 보증하는 그 분양가로 보증을 했으면 지금 이미 청약이 끝났으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분양금을 조금 내려고 분양가 올리려고 후분양했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꺾여가지고 지금 이 둔촌주공 구하기 막 이 엄청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지금처럼 떨어지면 미분양이 난다는 거고, 이 얘기는 비싸게 아파트를 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돈 내놔. 이제 만기 됐어. 대출 만기 됐어. 7천억 뭐 빌려간 돈 내놔. 라고 이제 은행이 얘기했을 때 우리 건설사랑 조합은 미분양이 나면 우린 돈이 없어요. 그지예요 원래. 이제 건설사는 망하는 거고 부도나는 거고, 조합들은 이제 막 추가 분담금에 시달리면서 정말 새 아파트 받아서 뭐 재건축해서 되면 돈 번다더니 뭐 나는 뭐 몇 억을 내야 된다,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둔촌주공은 서울에 굉장히 좋은 상급, 뭐 중상급지, 뭐 적어도 최소한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입지의 아파트잖아요. 그런 둔촌주공이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미계약이 나면 둔촌주공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서울 외곽, 예를 들면 최근에 장유 레디언트 같은 곳이 있겠죠. 혹은 경기도에 짓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 대구, 세종 뭐 이런데 지금 한창 특히 대구의 물량이 많죠. 지방의 어떤 그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우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아파트 짓는데 돈을 빌려서 짓는 이 둔촌주공이 미계약 나가지고 돈을 떼어먹힌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둔촌주공보다 더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다른 지역, 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나 뭐 지방의 아파트들은. 그러면 거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여야죠. 왜? 망할 위험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PF 대출 금리가 막 급격하게 오를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를 올리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연장을 안 해주죠. 대출 연장을. 대출 막 6개월, 4개월, 뭐 1년 단위로 만기가 빨리빨리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그때 연장 안 해주고 막 빨리 갚으라고 하겠죠. 떼어먹힐 것 같으니까,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고, 은행도 기업에서 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나고, 은행이 부도가 나니까 산업 전반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08 금융위기잖아요. 우리 미국에 이제 가계부채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둔촌주공이 미계약 나면 레고랜드 사태보다 더 큰 일이 터진다, 한국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게 옳은 건 아닌 건 알지만 둔촌주공 같은 거대 대마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규제 완화를 해서 어떻게든 미계약 사태만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둔촌주공은 뭐 요 미계약 사태를 규제 완화에 의해서 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약률이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워낙 이제 좋은 정책 완화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둔촌주공 정도 되는 최상급 입지인데도 정부에서 이렇게 막 뽐뿌질하면서 제발 좀 미계약 나지 말아라고 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구나. 그러면 적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무리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절대 안 돼요. 내가 적어도 이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고, 적어도 조금 천천히 들어가시는 거는 뭐 몇 년 동안 충분히 보시면서 거래량도 늘고 가격이 서서히 상승 반전할 때 좀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내 집이 필요하시거나 난 좀 이 저점을 잡고 싶은 분들은 날카롭게 고민하고 판단하시되, 적어도 지금 23년 상반기는 아무리 빨라도 2023년 봄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이 앞으로 경제나 금리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고, 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고요,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까지 보시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둔촌주공의 기사를 보니까 요즘 뭐 조합원 입주권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뭐 한 13억, 14억 이 정도에 사면은 뭐 추가 분담금까지 해서 한 16억 총액, 16억, 17억 뭐 이렇게 살까 말까 뭐 매수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팔렸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뭐 기사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분위기 바람 잡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둔촌주공을 과연 그 청약가 13억 84 기준으로 그거는 그렇게 나쁜, 장기적으로 나쁜 가격은 아닌데 여러분들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는 나쁘지 않다. 부동산 잘 모르고 공부 많이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무리하지 않고 장기 보유했을 때 나쁘지 않다 정도의 가격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 막 14억, 15억, 16억, 17억 이렇게 산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고 올해 상반기에 많은 기회가 열리실 거니까 무리한 투자 하지 마시고요. 특히 프리미엄까지 주고 막 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제가 매일매일 그 뉴스 영상 그 가격 하락이라든가 또 어떤 좋은 기회들 좋은 정부 정책들 나올 때마다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런 업데이트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